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죠. 양자 머신러닝에 대해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팩트 유튜브 채널에서 알렉시와 잭 전문가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서 나온 핵심 내용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금융 전문가시든 아니면 그냥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든 이 양자 컴퓨팅이 금융 모델링이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뜨거운 분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기술 스택부터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딱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양자 딱 들으면 왠지 물리학 박사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물론 물리학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알렉스나 잭도 인터뷰에서 강조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전혀. 아, 정말요?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코딩 능력, 특히 파이썬 많이 쓰고요. 그리고 대학 한 1학년 수준의 기초 수학, 선형대수 같은 거요. 아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금융이라는 그 분야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심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실력 이쪽이라고 봐야죠. 오, 그렇군요. 물리학보다는 오히려 분석 능력, 코딩, 그리고 금융 지식이 핵심이다. 훨씬 좀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양자 머신러닝 기술 지금 금융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진짜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인가요? 현재는 소위 NISQ 시대라고 불러요. 이게 잡음이 있는 중간 규모 양자 컴퓨터 시대라는 뜻인데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규모도 좀 작아요. NISQ.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실험적이거나 좀 작은 규모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죠. 대규모 상용화는 아직 좀 멀었고요. 근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시도들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매금융 쪽에서는 신용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 여기에 양자 신경망, QNN이라고 하는데 이걸 써볼 수 있다는 거죠. QNN이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 QNN이 기존 모델보다 더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잡아낼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지수적으로 표현력이 크다고 하거든요. 더 정확하거나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론상으로는요. 흥미로운데요. 투자은행 쪽은요? 투자은행 쪽에서는 시장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로 활용할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 문제, 이게 좀 주목받는데요. 최적화라면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여러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의 주식 포트폴리오 짜는 문제 같은 거요. 이런 문제들을 큐보라는 수학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큐보. 네. 네. 근데 D-Wave 같은 양자 어닐링 방식 컴퓨터가 이런 큐보 문제 풀이에 좀 특화돼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 실험에서도 고전 방식보다 수백 배 그 정도 속도 향상을 보인 적도 있고요.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와, 수백 배면 엄청난데요. 최적화 쪽은 정말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잭이 특히 강조한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양자 컴퓨팅이 지금 당장 기존 AI나 머신러닝을 확 대체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가 아니라? 네, 오히려 서로 잘하는 걸 합치는 거죠. 하이브리드 방식. 근데 기존 시스템이랑 통합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접근이라. 그게 훨씬 현실적인 그림 같네요. 그럼 이런 모델들 만들고 테스트할 때 개발자들은 주로 어떤 툴을 쓰나요? 환경은 좀 어떤가요?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 모음을 SDK,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라고 하잖아요. IBM의 키스킷, 아마존 브라켓, 또 샤나두의 페니레인 같은 것들이 경쟁 중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뭐가 최고다 하긴 어렵지만 퀴스킷이 좀 널리 쓰이는 편이에요. 인터뷰에서도 퀴스킷 기반 실험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현재 쓸 수 있는 실제 양자 하드웨어는 수십에서 한 100큐빗 그 정도 수준이고요. 큐비트가 양자 정보 단위죠? 네, 맞아요. 그걸 흉내내는 시뮬레이터도 한 50, 60큐빗 정도가 한계라서 아직은 좀 연구실 수준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직은 좀 실험 단계 느낌이 강하지만 그래도 도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기존 머신러닝이랑 비교하면 성능은 좀 어떤가요? 양자 쪽이 확실히 더 낫다고 할 수 있나요?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는요. 작은 문제에서는 기존 모델이랑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나은 성능을 보이는 정도? 그 정도예요. 아직은 큰 차이는 없군요. 네, 물론 알렉스도 얘기했지만 특정 문제에서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양자 이점의 초기 징후 같은 것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정말 복잡하고 큰 문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려면
오류에도 강하고 훨씬 규모가 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렇겠죠. 하드웨어 발전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뭐 양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다른 유망한 기술들도 연구는 되고 있는데 아직 당장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분야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 수학, 컴공, 금융 지식 이게 다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융합 분야라는 게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알렉시가 강조하는 게 기업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나중에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First mover advantage요. 네, 정리해보면 당장 물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수학, 코딩, 금융 지식이 중요하고 현재는 NISQ 한계로 좀 실험적이지만 최적화 같은 데선 가능성이 보인다. 핵심은 하이브리드 접근이랑 엄청난 미래 성장 가능성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하드웨어랑 알고리즘 발전 속도 보면 매년 정말 놀라워요. 중요한 건 이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보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새 앱 하나 나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방향성. 네, 알렉시 비유처럼 과거의 전기나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아예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라면 혹시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이 양자 머신러닝 아이디어를 아주 작게라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금융 문제를 한번 양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